몸이 살려달라고 절규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고장나 버린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소리가 웃는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1억을 준다고 해도 다리 하나를 잘라서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10억을 준다고 해도 심장을 대다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억을 준다고 해도 좋다고 뇌를 꺼내어서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우리 몸을 갖고 살아가는데도 어째서 관리는 자동차만도 못한 걸까요? 주식 투자자들을 볼까요? 100만 원을 투자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차트를 분석합니다. 이동 평균선, 볼린저 밴드, MACD, RSI, 스토캐스틱까지 기술적 지표는 물론이고 재무제표, 시장 점유율, 영업이익률, 부채 비율까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심지어 CEO의 이력과 주요 임원들의 스톡옵션 보유 현황까지 낱낱이 파헤칩니다. 부동산을 볼까요? 보증금 1억 원의 전셋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달을 꼬박 발품을 팝니다. 주변 상권은 어떤지, 지하철역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일조량은 충분한지, 층간 소음은 없는지, 집을 사기라도 하는 날에는 더합니다. 재개발 호재는 있는지, 학구는 어떠한지, 대형마트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심지어 주차난까지 낱낱이 조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몸을 볼까요? 매달 찍어보는 인바디 결과지를 받아들고 체중과 근육량만 훑어본 뒤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마치 수백 개의 주식시장 데이터를 두고도 빨간봉인지 파란봉인지만 보고 매수를 결정하는 것처럼, 마치 수백 가구가 사는 아파트를 멀리서 외관만 보고 바로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위험하게 말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현재 몸 상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맹목적인 목표만 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트니스 현장에서 매일 보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100만원짜리 주식 투자보다도 쉽게 자신의 몸이 보내는 절실한 신호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운동의 성과는 분명 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정확한 기록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체중과 근육량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했다면 앞서 설명한 어딘가에 해당한다는 뜻이니 집중해서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배기량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의 상태 역시 인바디 결과지에 나타난 단순한 수치만으로는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근육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기초 대사량부터 일상생활의 활력까지 우리가 느끼는 많은 것들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남성의 평균 골격근량은 30.5kg, 여성은 23.2kg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체력 실태 조사에서 성인 남성 평균 28.7kg, 여성 평균 21.8kg으로 글로벌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내 성인의 약 35%가 자신의 연령대에서 표준 골격근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미국 스포츠의학회 ACSM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골격근량이 정상 범위라 하더라도 약 40%의 성인이 근력 발휘나 근지구력 측면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육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골격근량은 배기량과 같습니다. 2000cc 엔진을 가진 차량이라도 정비 상태, 주행 환경, 운전 습관에 따라 실제 성능은 천차만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골격근량 역시 단순히 수치만으로는 실제 기능과 건강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영국의 런던 대학교 근육생리학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근육의 양적 증가만을 목표로 하는 운동은 오히려 근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골격근량 증가에만 집중하다 보면 근육의 탄력성, 지구력,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균형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이시올로지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골격근량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마치 자동차를 고를 때 마력뿐만 아니라 연비, 승차감,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듯이 우리 몸도 근육량과 함께 균형, 기능성, 지구력 등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체지방은 단순히 군살이 아닌 생명 유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앞서 언급한 ACSM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성인 여성의 경우 18에서 28%, 남성의 경우 10에서 20%의 체지방률이
건강한 범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미적 기준에 대한 영향으로 이보다 훨씬 낮은 체지방률을 목표로 삼는 위험한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체지방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체온 조절입니다. 2020년 스포츠 생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적정 수준 이하의 체지방을 가진 운동선수들은 장시간 운동 시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추운 환경에서 운동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지방률이 12% 미만인 여성 운동선수들의 경우 정상 체지방률을 가진 선수들에 비해 저체온증 위험이 3배나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교의 연구진은 마라톤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성 6%, 여성 12% 이하의 지나치게 낮은 체지방률을 가진 선수들이 레이스 후반부에 심각한 에너지 고갈 현상을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체지방은 호르몬 생성과 조절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성의 경우 체지방률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생리불순이나 무월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골밀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내분비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과도하게 낮은 체지방률은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의 생성을 저해하여 근육의 발달을 방해하고 회복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체지방이 지나치게 적으면 면역세포의 생성과 활동이 저하되어서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면역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는 적정 체지방률 이하의 사람들이 상기도 감염에 걸릴 확률이 1.8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체지방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체지방률 감소를 목표로 할 때는 자신의 신체 조건과 생활 습관, 운동 목표에 맞는 적정선을 찾아야 합니다. 각자의 신체 활동량, 직업, 나이, 성별에 따라 적정 체지방률은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은 개인의 건강과 수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불균형은 마치 피사의 사탑처럼 어떤 형태로든 기울어져 있으나 무너지지 않는 건물과도 같습니다. 2021년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78%가 신체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적인 통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사의 사탑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않은 것처럼 이러한 불균형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이는 습관은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에 가해지는 압력은 평소에 2배에 달하며 45도로 숙이면 무려 4배 이상의 압력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사무직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의 92%가 체간 근육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었고 이것이 곧 허리 통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들조차도 이러한 불균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테니스 선수의 경우 라켓을 쥐는 팔의 근육량이 반대편보다 최대 35%까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골프 선수들 역시 마찬가지로 스윙 동작의 특성상 오른손잡이 골퍼는 왼쪽 허리 근육과 오른쪽 어깨 근육이 반대쪽보다 약 25% 발달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예시들은 일상적인 반복 동작이 우리의 신체 불균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더 공포스러운 사실은 이러한 불균형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근육 전문가인 토마스 마이어스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의 불균형은 근막 사슬 효과로 인해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온몸은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에 기반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신체의 보상 메커니즘입니다. 발목이 약해지면 무게중심이 반대편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반대편 무릎은 평소보다 더 많은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미국 정형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한쪽 발목의 기능이 30% 저하되면 반대쪽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최대 45%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과도한 부하를 받는 근육들은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에서 벗어나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장난 부품을 엉뚱한 다른 부품으로 무리해서 갈아 끼우는 것과 같으며 결과적으로 보상하는 근육까지 피로와 손상에 취약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보상작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뇌가 잘못된 움직임을 정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잘못된 움직임 패턴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문제 해결과 함께 새로운 운동 학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멀리 온 시간만큼 되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듯이 초기 교정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체지방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과도한 걱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지방의 분포는 유전적 요인과 호르몬의 영향을 크게 받아
의도적인 조절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정 부분의 지방만 선택적으로 줄이는 이른바 부분 감량은 애초에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19년 국제비만학회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복부 운동만으로는 복부 지방을 선택적으로 감소시킬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체지방은 전신의 에너지 균형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그 순서나 부위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과 호르몬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점 만점이라는 점수 체계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우리는 100점을 받기 위해 노력했고 100%를 완벽한 성과로 여겨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바디 점수에서 100점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인바디에서 제시하는 점수 체계는 실제로 80점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성분 구성은 지나치게 높은 점수나 낮은 점수보다도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체지방률이 정상 범위보다 지나치게 낮은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면역력 저하와 호르몬 불균형이 관찰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90점 이상을 기록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과도한 운동과 극단적인 식단 조절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인바디 결과에서 80점대 점수는 오히려 건강한 신체 상태를 의미합니다. 게다가 인바디 점수는 개인의 생활 패턴, 직업, 운동 강도 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30대 남성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20대 여성의 이상적인 체성분은 같을 수 없습니다. 인바디 제조사의 가이드라인에서도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적정 체성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건강을 관리하고 운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오늘의 인바디 결과는 그저 한순간의 스냅샷에 불과합니다.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한 국제비만저널의 10년간의 추적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신체 계측을 실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배 높은 체중 유지율을 보였습니다. 한 페이지로 끝나지 않고 매월 꾸준히 쌓아가는 기록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근육량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경우 월별 기록은 더욱 중요합니다. 자연적인 근육 성장은 월 평균 0.5에서 1% 정도로 아주 조금씩 일어납니다. 따라서 주간 또는 일일 단위의 측정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불필요한 스트레스만 만들 수 있습니다. 체지방 감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진은 지방세포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분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즉 체지방이 실제로 감소하더라도 체중계나 인바디상으로는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측정은 단순한 수치 기록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행동심리 연구팀은 정기적인 신체 계측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스포츠의학센터는 개인별 신체 반응성이 유전적 요인에 따라 최대 8배까지 차이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동일한 운동과 식단을 따르더라도 어떤 사람은 빠른 변화를 보이는 반면 다른 사람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면서 인바디 측정을 통해 결과를 본다는 것은 마라톤 코스 중간중간 놓여진 거리 표지판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현재 위치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페이스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강한 신체는 단순히 특정 수치를 달성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속가능한 건강관리의 핵심은 수치의 절대값이 아닌 변화의 방향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바디 검사는 우리에게 소중한 거울이 되어줍니다. 거울 속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울을 깨부셔버리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 것처럼 원하지 않는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수치들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높은 목표나 완벽한 수치를 쫓아가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끝!